혹시 텃밭이나 베란다 구석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그냥 버려둔 공간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바로 그 어둑어둑한 자리가 여러분의 한 달 식비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황금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뜯고 또 뜯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잎을 불쑥 밀어올리는 무시무시한 생명력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반그늘 삼총사로 불리는 작물들에 대한 5월 텃밭 완벽 가이드입니다. 보통 식물은 햇빛을 많이 봐야 무조건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죠. 저 역시 예전에는 그늘진 곳에는 이끼나 버섯만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작물은 오히려 강한 햇빛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텃밭의 명당 자리를 고집하시나요? 아니면 자투리 그늘 공간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담벼락 밑이나 큰 나무 아래가 얼마나 위대한 보물창고로 변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반그늘이라는 환경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그늘을 하루 종일 컴컴한 지하실 같은 곳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원예에서 말하는 반그늘은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만 부드러운 햇빛이 서너 시간 정도 살짝 비추고 한낮에 뜨겁고 따가운 직사광선은 큰 건물이나 나무에 가려져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숲속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지붕처럼 우거져 있고 그 아래 땅바닥에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산란광만 닿는 환경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 뒷곡의 장독대 주변이나 흙담 밑에 그늘진 곳을 그냥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늘을 좋아하는 산나물들을 심어두고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매일같이 신선한 반찬거리를 얻었습니다. 5월은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태양빛이 아주 날카로워지는 시기입니다. 뙤약볕에서 자라는 상추나 잎채소들은 이 시기가 되면 잎이 두꺼워지고 쓴맛이 강해지며 금방 꽃대를 올려버립니다. 하지만 반그늘 환경은 흙의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아 항상 촉촉하고 서늘함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 촉촉하고 서늘한 환경이야말로 잎채소를 가장 야들야들하고 향긋하게 키워내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제 이 완벽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자라날 삼총사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버려진 그늘을 풍성한 식탁으로 바꿔줄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머위입니다. 머위는 쌉싸름한 맛과 특유의 향긋함으로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확실하게 되찾아주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흔히 머위는 시골 개울가나 습한 산기슭에서 스스로 자라는 야생식물로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 텃밭의 그늘진 구석에 심어두면 그 어떤 채소보다 훌륭한 효자 노릇을 합니다. 머위는 햇빛이 강하면 잎이 억세져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심어야 우리가 마트에서 비싸게 사 먹는 바로 그 연하고 부드러운 머위잎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머위는 아무데나 대충 심어놔도 잘 자란다는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자리를 잡아줄 때는 반드시 부엽토나 퇴비가 듬뿍 섞인 아주 영양가 높고 푹신푹신한 흙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척박하고 딱딱한 맨 땅에서는 잎이 크게 펼쳐지지 못하고 작고 질기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처음 심을 때 모종과 모종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20cm 이상 넓게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의 따뜻한 기온을 만나면 머위의 땅속 줄기가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며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좁게 심으면 나중에 서로 영양분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잎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넉넉한 공간을 주면 5월 한 달 동안 쉴 새 없이 크고 둥근 잎을 뿜어내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머위를 성공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올바르게 수확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눈앞에 커다란 잎이 탐스럽게 자라나면 욕심이 생겨서 바짝 엎드려 뿌리 바로 위쪽 줄기까지 싹둑 잘라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확하면 다음번 새순이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한 수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위잎을 수확할 때는 반드시 땅바닥에서부터 최소한 5cm에서 7cm 정도의 줄기 길이를 남겨두고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루터기를 넉넉히 남겨두면 식물은 남아있는 줄기를 통해 광합성을 계속 이어가며 땅속의 뿌리로 영양분을 부지런히 보냅니다. 그 결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주변에서 또 다른 앙증맞은 새순들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포기에서 자라난 잎을 한 번에 몽땅 뜯어버리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식물도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수확할 때 전체 잎의 3분의 2 정도만 채취하시고 가장 안쪽에 있는 어리고 작은 송잎들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이 무한 리필의 핵심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주말 농장에 가셨을 때 겉에 있는 큰 잎들만 쏙쏙 골라 잘라내고 송잎을 남겨두면 다음 주 주말에 가셨을 때 그 송잎들이 어느새 커다랗게 자라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반그늘 삼총사의 두 번째 주인공은 특유의 매력적인 향기로 쌈 채소의 제왕이라 불리는 곰취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상추 대신 곰취에 고기를 싸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알싸하고 깊은 숲속의 향기는 고기의 기름진 맛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곰취 역시 깊은 산속의 빽빽한 나무 아래 서늘하고 그늘진 곳이 고향인 식물입니다. 따라서 텃밭에서 곰취를 키우실 때는 머위보다도 햇빛 관리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 곰취를 하루 종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곳에 심는다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잎의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잎사귀는 마치 가죽처럼 질겨져서 도저히 씹어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안쪽 자리나 키가 큰 다른 식물 화분 뒤편에 놓아두어 직사광선을 살짝 가려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텃밭이라면 고추나 토마토처럼 키가 훌쩍 크는 작물들을 앞줄에 심어 자연스러운 그늘막을 만들어주고 그 뒤편에 곰취를 심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곰취는 잎이 넓은 만큼 수분 증발량도 엄청납니다. 특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에는 흙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손가락을 흙에 한마디 정도 찔러보아서 수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흠뻑 물을 주셔야 합니다. 촉촉한 환경이 곰취 특유의 짙은 향과 부드러운 식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곰취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달팽이와 진딧물입니다. 곰취 잎이 워낙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다 보니 사람뿐만 아니라 벌레들에게도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는 것이죠. 잎을 갉아먹는 달팽이를 막기 위해 독한 화학 농약을 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직접 씻어서 입으로 들어갈 귀한 식재료니까요. 여기서 달팽이를 친환경적으로 퇴치하는 아주 기가 막힌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팽이는 무조건 밤에 직접 잡아야 한다고 믿으시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시고 남은 맥주나 막걸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얕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컵을 땅에 입구가 거의 수평이 되도록 묻어둔 다음 그 안에 김 빠진 맥주를 절반 정도 채워줍니다. 맥주에 달콤한 설탕을 반 숟가락 정도 섞어주면 효과가 1000배는 더 좋아집니다. 어두워지면 주변에 숨어있던 민달팽이들이 이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에 취해 몰려들었다가 컵 안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텃밭에 나가서 컵만 쏙 수거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날씨가 건조할 때 자주 생깁니다. 이때는 주방에서 쓰시는 마요네즈를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분무기에 담아 잎의 뒷면까지 골고루 뿌려주시면 훌륭한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합니다. 마요네즈의 얇은 기름막이 진딧물의 숨통을 막아 퇴치하는 원리인데 곰취 잎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5월에 곰취 수확 시에도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곰취 잎은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는데 내 손바닥 크기만큼 자랐을 때가 쌈으로 먹기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잎이 너무 예쁘다고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겠죠?
곰취의 잎을 딸 때는 한 손으로 식물의 아랫동을 가볍게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잎자루의 중간 부분을 톡 꺾어주듯이 채취해야 합니다. 줄기 전체를 바닥까지 훑어내리면 식물의 생장점까지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머위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원칙이 곰취에도 적용됩니다. 바로 광합성을 위한 보험용 잎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한 포기의 건강한 잎이 5장에서 6짝장 정도 달려있다면 바깥쪽으로 크게 자란 2장에서 3장 정도만 수확을 하십시오. 식물의 가장 중심부에서 이제 막 꼬물꼬물 말려 올라오는 아주 작은 새순과 그 옆을 지켜주는 중간 크기의 잎 하나는 무조건 살려두셔야 합니다. 이 남겨진 잎들이 따스한 5월의 햇빛을 조금씩 받아들여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이 며칠 뒤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갈 새로운 곰치 잎을 쑥쑥 키워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번갈아가며 솎아내듯 수확하는 방식을 유지하시면 곰치는 놀랍게도 여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잎을 만들어냅니다. 마트에서 한 팩에 몇천 원씩 주고 사 먹던 곰치를 텃밭 한 구석에서 무한으로 얻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반그늘 텃밭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드디어 반그늘 삼총사의 마지막 멤버,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자랑하는 참나물 차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머위와 곰치가 넓은 잎으로 쌈채소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면 참나물은 샐러드나 겉절이, 나물무침 등 어떤 요리에 넣어도 상큼한 풍미를 폭발시키는 만능 식재료입니다. 잎을 살짝 문질러 코에 대보면 미나리와 샐러리를 섞어 놓은 듯한 아주 경쾌하고 시원한 향기가 납니다. 참나물 역시 숲속의 나무 밑그림자에서 자라던 녀석이라 강한 햇빛은 딱 질색입니다. 한여름의 땡볕을 그대로 받으면 참나물의 여린 줄기가 마치 나뭇가지처럼 딱딱해지고 잎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참나물을 키우기 위해 5월에 씨앗을 뿌려야 할지 아니면 모종을 사다 심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초보자분들께는 씨앗 발화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참나물 씨앗은 껍질이 제법 두껍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세밀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화훼단지나 시장에 가셔서 튼튼하게 자란 참나물 모종이나 뿌리를 구해서 심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모종을 심으면 자리를 잡는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어 심은 지 2주일만 지나도 곧바로 가위를 들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이 녀석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랄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조건만 맞으면 그야말로 덤불처럼 빽빽하게 우거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참나물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매력은 바로 압도적인 성장 속도입니다. 5월에 텃밭에 참나물 모종을 심어두고 물을 촉촉하게 주면 다음 주말에 가봤을 때 그 자리가 좁다고 아우성치는 잎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너무 빽빽하게 자라도록 방치하는 것은 식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식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잎과 잎 사이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게 되고 5월 후반부터 기온이 오를 때 각종 곰팡이성 질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참나물은 자라나는 족족 부지런히 솎아내어 바람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귀찮은 작업이 아니라 즐거운 수확의 시간입니다. 참나물을 수확할 때는 머위나 곰치와는 조금 다른 과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잎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째 자라난 줄기들을 한 손으로 가볍게 움켜쥔 다음 가위를 이용해 바닥에서 약 5cm 정도 위쪽을 싹둑 통째로 잘라주는 이발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줄기를 잘라내고 나면 며칠 동안은 앙상한 밑동만 남아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참나물의 뿌리는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잘린 단면 바로 아래쪽 마디에서 새로운 줄기들이 두세 갈래로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 자르면 2배로 늘어나고 2번 자르면 4배로 풍성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부지런히 가위질을 해주셔도 식탁 위에 매일 신선한 겉절이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그늘 삼총사인 머위, 곰취, 참나물의 특징과 수확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녀석들이 무한정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입으로 일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잎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맹렬하게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5월은 성장 에너지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료라고 하면 무조건 독한 화학 비료인 복합 비료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쌈으로 먹고 나물로 무쳐 먹을 이 잎채소들에게는 화학 비료보다 자연 친화적인 유기질 퇴비나 천연 액체 비료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화학 비료는 이 이체 비료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화학 비료를 과다하게 주면 식물이 갑자기 덩치만 무식하게 커질 뿐 조직이 연약해져서 병충해에 쉽게 걸리고 특유의 진한 향기도 확연하게 옅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텃밭이 진정한 자연의 맛을 내려면 흙 자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잘 발효된 완숙태비를 2주일에 한 번 정도 식물 주변의 흙 위에 살살 뿌려주고 흙과 살짝 섞어주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잘 부숙된 퇴비는 흙을 푹신하게 만들어주고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삼총사의 뿌리가 더욱 튼튼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 온 다음 날 흙이 촉촉할 때 퇴비를 얹어주면 영양분이 땅속으로 쏙쏙 스며들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효과를 원하신다면 5월에는 액체 비료, 즉 액비를 만들어 사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고급 천연 영양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고 버리시는 쌀뜨물이 그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쌀뜨물을 빈 페트병에 담고 거기에 설탕을 한 숟가락 정도 넣은 뒤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일주일 정도 상온의 그늘에 방치해둡니다. 약간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완벽한 천연 젖산균 비료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쌀뜨물 액비를 그냥 주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맑은 물에 10대 1의 비율로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삼총사의 뿌리 주변에 흠뻑 뿌려주시거나 분무기에 담아 잎사귀에 직접 뿌려보세요. 며칠 만에 잎의 색깔이 짙은 초록색으로 윤기가 좌르르 흐르며 두툼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식물의 생장을 돕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가위로 잘게 썰어서 빈병에 담고 물을 채워 2-3일 정도 우려낸 물을 화분이나 텃밭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 천연 칼륨 성분은 삼총사의 줄기를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5월 말에 가끔씩 불어닥치는 강한 비바람에도 식물들이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선물합니다. 간그늘 환경에서 작물을 키울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흙의 표면을 덮어주는 멀칭 작업입니다. 5월의 햇빛은 비록 반그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날카롭고 건조하게 흙 표면의 수분을 앗아갑니다. 삼총사처럼 촉촉한 흙을 좋아하는 식물들에게 흙이 바짝 마르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흔히 밭농사를 지을 때 검은색 비닐을 씌우는 것을 보셨을 텐데 우리는 환경도 생각하고 식물에도 훨씬 이로운 천연 멀칭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른 풀이나 칩, 혹은 가을에 모아두었던 낙엽들을 식물의 뿌리 주변 흙 위에 도톰하게 이불처럼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료로 멀칭을 해두면 아무리 덥고 건조한 5월의 바람이 불어와도 흙 속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물을 줘야 할 상황을 한 번으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죠. 또한 멀칭의 엄청난 효과는 징글징글한 잡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흙에 직접 닿지 않으니 잡초 씨앗이 발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주말 농장에 갈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게 잡초를 뽑아야 했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완벽한 비법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덮어둔 낙엽이나 짚이 서서히 썩어 분해되면 그 자체로 훌륭한 천연 퇴비가 되어 흙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필수 작업이니 이번 5월에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은 보통 1년 중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건조한 시기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들이 지속되면 반그늘에 심어둔 식물들도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수분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매일매일 조금씩 물을 찔끔찔끔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컵으로 물을 한 모금 정도만 화분에 붓고 끝내는 행동은 식물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주기는 아주 잔인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흙 표면만 살짝 젖고 식물의 생명선인 깊은 속뿌리까지는 물이 단 한 방울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갈증을 느껴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 위쪽으로만 자라게 되고 결국 뿌리가 얕아져서 조금만 건조해져도 식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올바른 물주기 방식은 타이밍을 잘 맞추어 한 번 줄 때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지듯이 엄청난 양을 흠뻑 주는 것입니다. 베란다 화분이라면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때까지 주셔야 하고 텃밭이라면 흙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쑥 스며드는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할 정도로 깊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흙 깊숙한 곳까지 수분 저장고를 가득 채워주면 식물의 뿌리는 그 물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으로 튼튼하게 뻗어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뿌리가 깊고 튼튼해져서 5월의 긴 가뭄이나 한여름의 불볕더위가 찾아와도 쉽게 시들지 않는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주기는 식물 키우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시 텃밭에 삼총사만 덩그러니 심어두기 심심하시다면 companion planting, 즉 동반 식물 심기라는 아주 재미있고 유용한 기법을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식물들을 이웃사촌으로 심어 놓으면 서로의 성장을 돕고 벌레를 쫓아주는 기가 막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머위나 곰치, 참나물이 있는 반그늘 주변에 파나 마늘 혹은 부추 같은 알리움 속 식물들을 드문드문 섞어서 심어보세요. 파나 부추에서 나는 특유의 매운 냄새는 사람에게는 식욕을 자극하지만 삼총사의 연한 잎을 노리고 달려드는 각종 애벌레나 해충들에게는 아주 역겨운 냄새로 작용합니다. 이 강렬한 냄새가 일종의 천연 방충망 역할을 해서 소중한 잎채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또한 메리골드나 허브 종류를 주변에 심어두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메리골드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은 땅속에 숨어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는 나쁜 선충들을 쫓아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반그늘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는 민트나 레몬밤 같은 허브를 이웃으로 심어두면 텃밭에 나갈 때마다 코끝을 스치는 상쾌한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해충 방제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예쁘라고 섞어 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활용해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텃밭 생태계를 만드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이번 5월에는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텃밭 군락을 디자인해 보시는 즐거움을 꼭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텃밭에 가보면 내가 심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잡초들이 삼총사 주변에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초를 보면 무조건 뿌리째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잡초라고 해서 무조건 식물에게 100%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쑥이나 환삼덩굴처럼 무서운 속도로 번식해서 삼총사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질식시키는 공격적인 잡초들은 보이는 즉시 가차없이 뽑아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쇠비름이나 토끼풀처럼 키가 작고 바닥에 딱 붙어서 자라는 얌전한 잡초들은 오히려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잡초들은 앞서 말씀드린 멀칭 작업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살아있는 이불처럼 흙 표면을 빽빽하게 덮어주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5월의 강한 햇빛으로부터 흙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게다가 토끼풀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서 땅속으로 고정시켜주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주변 식물들에게 천연 비료를 공급해주는 기특한 역할까지 합니다. 따라서 모든 풀을 원수처럼 대하며 텃밭을 사막처럼 매늑으로 벌거벗겨두는 것보다는 키가 작은 잡초들은 삼총사의 영역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남겨두고 공존하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텃밭 관리법입니다. 잡초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텃밭 가꾸기가 스트레스가 아닌 자연의 신비를 배우는 경이로운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그늘 삼총사를 키우는 가장 큰 즐거움은 역시 뭐니 해도 수확의 기쁨들과 그것을 식탁에 올릴 때의 뿌듯함일 것입니다. 5월의 머위와 곰취, 참나물은
그야말로 맛과 향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는 마트에서 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싱싱함과 깊은 풍미를 자랑합니다. 막 수확한 머위 잎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꽉 짜내고 된장과 다진 마늘, 참기름을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그 맛은 도망갔던 봄철 입맛을 멱살 잡고 끌고 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어린 머위 잎은 튀김가루를 아주 얇게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아이들도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최고급 요리로 변신합니다. 곰치는 무조건 생으로 고기와 함께 드시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면 장아찌를 담그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간장, 식초, 설탕, 물을 같은 비율로 팔팔 끓여서 한 김 식힌 다음 곰치잎 위에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뒤 삼겹살 구이와 함께 곰치 장아찌를 곁들여 드시면 짭조름하면서도 상큼한 향이 고기의 느끼함을 완벽하게 씻어줍니다. 1년 내내 5월의 싱그러움을 맛볼 수 있는 저장식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땀 흘려 가꾼 보람을 가장 직관적으로 미각을 통해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내가 직접 길러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취미가 어디 있을까요? 참나물은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을 때 가장 매력적인 나물입니다. 수확한 참나물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물기를 털어낸 후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간장, 매실액, 통깨를 넣고 손끝으로 살살 버무려 겉절이를 만들어 보세요. 뜨거운 밥 위에 참나물 겉절이를 한 움큼 얹고 참기름을 쪼르륵 뿌려 쓱쓱 비벼 먹으면 그 어떤 산해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상큼한 사과나 양파를 채 썰어 넣고 참나물과 함께 샐러드로 즐겨도 5월의 브런치 메뉴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유의 산뜻한 향 때문에 해산물 요리나 매콤한 비빔강국수의 고명으로 올려도 요리의 격을 한 단계 확 끌어올려줍니다. 무엇보다 참나물은 자르면 자를수록 더욱 연하고 보드라운 새순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식탁 위에서 정말 다양한 변주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는 비빔밥, 수요일에는 고기쌈, 주말에는 겉절이식으로 매일매일 다른 요리로 활용해도 텃밭의 참나물은 절대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베란다 구석이나 텃밭 담벼락 밑에 버려져 있던 작은 공간에서 이런 미식의 축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화려하고 값비싼 관엽식물이나 꽃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삶의 실질적인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반그늘 삼총사야말로 식물 집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5월에 눈부신 성장기를 지나면 서서히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게 됩니다. 무한 수확의 기쁨에 흠뻑 취해 있다 보면 초보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식물들에게도 휴식과 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너무 잦은 수확으로 가위질을 당한 삼총사들은 뿌리의 에너지가 상당히 소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6월로 넘어가고 장마가 다가오기 전인 5월 말쯤에는 잠시 수확을 멈추고 식물들이 자신의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아껴두었던 웃거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든든하게 챙겨주십시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다시 잎과 뿌리에 잔뜩 저장해 두어야 곧 다가올 덥고 습한 장마철과 한여름의 열대야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5월 말까지 남은 잎을 모조리 뜯어버린다면 잎이 없는 식물은 장마철의 과도한 습기와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뿌리부터 까맣게 썩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도 쉴 틈 없이 과로하면 병이 나듯이 식물도 똑같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욕심을 내려놓고 식물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고수들의 텃밭 관리 비결입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크고 넓게 자란 잎들을 그대로 남겨두어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 역할을 하도록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는 이듬해 봄에 더 크고 풍성한 새순으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또 다른 필수 사전 작업은 바로 배수로 정비와 통풍 관리입니다. 반그늘 삼총사가 촉촉한 흙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장마철에 며칠 내내 흙이 물바다가 되어 통기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단 이틀 만에도 질식해서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5월의 맑은 날들을 틈타 식물 주변의 흙을 살짝 높여주어 북을 주듯 언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식물과 식물 사이의 고랑을 조금 더 깊게 파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쑥쑥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식물들이 너무 빽빽하게 뭉쳐 자란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솎아내어 바람길을 큼직하게 뚫어주세요. 잎과 잎이 겹쳐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틈새는 장마철 습기와 열기가 만나면 100% 곰팡이병의 온상이 됩니다. 아랫부분에 시들거나 땅에 축 처져서 흙이 묻어있는 늙은 잎들은 미리 가위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어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베란다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선풍기를 미풍으로 틀어서 잎 주변의 공기가 멈춰 있지 않고 순환하도록 도와주시면 곰팡이성 질병을 완벽하게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 하나하나가 삼총사를 여름 내내 건강하게 유지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가끔 텃밭 카페나 커뮤니티를 보면 반그늘에서 작물이 도장했다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식물이 햇빛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빛을 찾으려고 줄기만 비정상적으로 콩나물처럼 길고 가늘게 쭉 뻗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머위나 곰치도 햇빛을 싫어하긴 하지만 완벽한 어둠 속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삼총사가 잎은 손톱만한데 줄기만 볼펜 길이만큼 길쭉하고 힘없이 비틀거린다면 그것은 반그늘이 아니라 완전한 그늘, 즉 빛이 심각하게 부족한 환경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텃밭이라면 위쪽을 가리고 있는 나뭇가지나 주변의 큰 잡초들을 가지치기 해서 빛이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화분이라면 하루 중 아침 햇살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들어오는 위치로 살짝 자리를 옮겨주세요.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빛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 햇빛은 온도가 낮아 잎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에 완벽한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줄기가 이미 길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식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빛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주고 웃거름을 챙겨주면 새로 올라오는 잎들은 다시 짧고 단단하고 넓적하게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 줄 것입니다. 식물이 보내는 SOS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텃밭 가꾸기가 처음이신 초보자분들이 머위, 곰치, 참나무를 키우면서 겪는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아마도 잎 뒷면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일 것입니다. 먼지인가 싶어서 문질러 보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점점 퍼져나가서 식물이 병든 것 같아 덜컥 겁이 나곤 하죠. 이것은 텃밭 식물들의 단골 손님인 흰가루병이라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특히 5월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게 나고 공기가 건조해질 때 통풍이 안 되는 반그늘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흰가루병에 걸리면 식물의 광합성 능력이 뚝 떨어져서 성장이 멈추고 잎이 누렇게 말라 죽게 됩니다. 이때도 당황해서 맹독성 농약을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쓰는 과산화수소수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마법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 2리터에 베이킹소다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고 주방세제를 두세 방울만 폭 떨어뜨려 잘 섞어주세요. 주방세제는 약물이 잎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전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혼합액을 감염된 잎의 앞뒷면에 흠뻑 젖도록 뿌려주시면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곰팡이균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하얀 가루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초기 발견이 핵심이므로 텃밭에 물을 주러 가실 때마다 식물들의 잎 앞면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숙여 잎 뒷면도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월의 텃밭 가꾸기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관찰과 수확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베란다나 텃밭으로 달려가 삼총사가 밤새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어제 잘라냈던 참나물 줄기에서 뾰족하게 돋아난 연두색 새순을 발견했을 때의 그 짜릿함, 손바닥보다 더 커진 곰치 잎을 만질 때 느껴지는 보들보들한 감촉,
머위의 짙은 녹색 잎사귀 위로 굴러떨어지는 아침 이슬의 영롱함. 이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심리적 위안과 치유를 선물해 줍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도 수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마트에서 사는 식비를 몇 푼 아끼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내 손으로 직접 생명을 키워내고 자연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그 경이로운 경험이야말로 반그늘 삼총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햇빛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될 거라 포기했던 그늘진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가장 생명력 넘치고 풍요로운 오아시스로 변하는 기적을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앗 하나, 모종 하나 심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다채롭고 건강하게 바꿔놓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월의 찬란한 봄 기운을 듬뿍 가든 여러분의 텃밭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꽉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진 공간이라고 굳게 믿었던 텃밭과 베란다의 그늘진 곳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햇빛을 피해 서늘하고 촉촉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강인하고 부드럽게 자라나는 머위, 곰취, 참나물. 이 반그늘 삼총사의 생존 전략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수확할 때 생장점을 다치지 않게 밑동을 살려두고 광합성을 위한 보험용 잎을 남겨둔다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규칙 하나만으로 우리는 식물을 죽이지 않고 여름 내내 신선한 식재료를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을 넘어 대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은 경이로운 생태계의 비밀입니다. 더 이상 마트 채소 코너에서 비싼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텃밭 한 구석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유기농 마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작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초보 식물 집사님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작물 중에서 이번 5월에 당장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심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만의 반그늘 명당 자리를 벌써 마음속에 점 찍어 두셨나요? 여러분의 기대되는 계획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돈이 되는 텃밭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